여러분, 아침마다 마시는 그 한 잔의 인스턴트 커피. 아무렇지 않게 마시던 그 커피가 사실은 우리 몸을 점점 더 피로하고 약하게 만드는 숨은 범인일 수도 있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한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이 인스턴트 커피에 이렇게 많은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인스턴트 커피는 몸에 안 좋다, 비싼 원두 커피나 아메리카노만 마셔야 한다 라는 말이 자주 들립니다. 과연 그 말이 사실일까요? 우리가 수십 년 동안 마셔온 인스턴트 커피가 정말 나쁜 것뿐일까요? 오늘 저는 인스턴트 커피에 대한 여러분의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인스턴트 커피를 마시면 정말 안 되는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건강하게 마실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과학적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60세 이후 어르신들의 몸에 커피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 어떻게 마셔야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당뇨나 고혈압이 있는 분들도 안심하고 들을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전해드릴게요. 최근 많은 분들이 계속 인스턴트 커피를 마셔도 될까 하고 고민하십니다. 자녀들은 몸에 안 좋다며 그만 마시라고 하고, 의사들은 설탕과 프림이 들어간 커피는 피하세요 라고 말하죠. 하지만 수십 년 동안 습관처럼 마셔온 커피를 하루아침에 끊는 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게다가 인터넷에는 너무나도 상반된 정보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스턴트 커피가 당뇨를 악화시킨다고 하고, 또 다른 사람은 커피를 안 마시면 오히려 당뇨가 생긴다고 말하죠. 이렇게 서로 다른 주장들 사이에서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할지 정말 혼란스럽습니다. 결국 어르신들은 두 가지 사이에서 고민하게 됩니다. 커피를 끊자니 아침의 즐거움이 사라지고, 계속 마시자니 건강이 걱정되고요. 하지만 섣불리 결정을 내리기엔 아직 이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인스턴트 커피의 진짜 모습을 함께 알아보려 합니다. 커피의 성분,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올바른 방법까지. 여러분이 사랑하는 커피를 포기하지 않고도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길을 찾아드릴게요. 하지만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려야 할 점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일 뿐, 질병 치료나 개인별 처방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특히 당뇨, 고혈압, 심장질환이 있거나 약을 복용 중인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한 후 식습관이나 커피 섭취량을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인스턴트 커피에 대한 진실을 실제 사례를 통해 함께 알아볼까요? 첫 번째 주인공은 경기도에 사는 김순자 할머니, 74세입니다. 할머니는 무려 50년 넘게 인스턴트 커피를 하루 3번, 식사 후마다 마셔오셨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인스턴트 커피는 그야말로 삶의 일부가 되어버렸죠. 물론 주변 사람들은 모두 김순자 할머니에게 그 커피는 설탕이랑 프림이 많아서 당뇨병 걸린다니까 그만 마셔요 라고 걱정하며 말렸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에게는 아주 특별한 비밀이 있었습니다. 보통 물로 타는 대신 누룽지 물로 인스턴트 커피를 타드신 거예요. 누룽지 물은 은은한 고소함과 자연스러운 단맛이 있어서 위에도 부담이 덜하고 소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할머니는 뜨거운 물에 누룽지를 한 숟가락 넣고 우린 다음 그 물로 커피를 타서 드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커피 맛이 부드럽고 속이 따뜻해지며 훨씬 마시기 편하다고 하셨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할머니는 공복에 커피를 마신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항상 식사 후에만 커피를 마셔 혈당이 갑자기 오르는 것을 막으셨죠.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50년 넘게 이런 습관을 유지하셨지만 74세가 된 지금도 혈당과 혈압이 정상, 건강도 좋고 정신도 맑으십니다. 병원에서도 의사들이 놀라워하며 커피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올바르게 마신 습관이 건강을 지켜준 거지라고 말했습니다. 김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인스턴트 커피가 문제의 원인이 아니라 어떻게, 언제 마시느냐가 관건이라는 것이죠. 방법만 잘 조절하면 인스턴트 커피는 오히려 어르신들의 소화를 돕고 하루에 활력을 주는 좋은 친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또 다른 사례입니다. 이번에는 부산에 사는 박철수 씨 68세의 이야기입니다. 10년 전 박 씨는 당뇨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처음엔 걱정이 많았고 오랫동안 즐겨 마시던 인스턴트 커피를 끊어야 하나 고민도 했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새로운 방법을 찾았죠. 매일 아침 커피에 울금가루를 아주 조금 넣어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울금, 즉 강황은 한의학에서도 잘 알려진 재료로 항염작용과 간보호,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는 커피미민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조합이 의외로 잘 맞았고 3개월 후 박 씨의 혈당과 당화혈색소 ABAC 수치가 모두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의사들은 강황 속 커피민과 커피 속 폴리페놀 성분이 함께 작용해 인슐린 민감도를 높이고 산화 스트레스를 줄였다고 분석했습니다. 지금도 박철수 씨는 매일 아침 강황을 살짝 섞은 인스턴트 커피를 즐기며 건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는 머리도 맑아지고 소화도 잘 되고 기분도 한결 좋아졌다고 말합니다. 당뇨도 안정적으로 조절되고 있고요. 이 이야기는 커피를 완전히 끊지 않아도 방법만 바꾸면 커피가 오히려 건강을 돕는 약한 보약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런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은 아닙니다. 대구에 사는 이영희 씨 69세의 경우는 그 반대의 사례입니다. 이 씨는 커피를 너무 좋아해서 하루에 5에서 6잔씩 마셨습니다. 문제는 대부분 공복에 혹은 잠자기 직전에 커피를 마셨다는 겁니다. 처음엔 괜찮았지만 점점 불면증, 피로감, 소화불량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공복에 마신 커피가 위산을 자극해 역류성 위염을 일으켰고 영양 흡수에도 나쁜 영향을 미쳤습니다. 게다가 혈당이 심하게 출렁이면서 당뇨가 빠르게 악화되었습니다. 결국 약물 치료를 시작할 수밖에 없었죠. 뒤늦게야 이 씨는 자신의 건강이 나빠진 이유가 커피를 마시는 잘못된 습관 때문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사례는 우리에게 분명한 교훈을 줍니다. 커피는 적당히, 그리고 올바른 시간에 마실 때만 우리 몸에 친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다른 안타까운 사례로는 인천에 사는 72세의 최득수 씨 이야기입니다. 그는 오랫동안 만성 고혈압을 앓고 있었지만 혈압약을 꾸준히 복용하면서도 하루에 인스턴트 커피를 4잔씩 마셨습니다. 심지어 아침 식사 전 공복 상태에서 연속으로 2잔을 마시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습관은 결국 위험한 부작용을 불러왔습니다.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이 혈압약의 효과를 떨어뜨려 혈압이 갑자기 상승한 것입니다. 어느 날 아침 그는 갑작스러운 어지럼증과 심장 두근거림을 느꼈고 결국 응급실로 실려가야 했습니다. 이후 의사는 그에게 하루 1잔 이하로 제한하고
반드시 식후 30분 이후에만 마시라고 권고했습니다. 이 세 가지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인스턴트 커피는 건강의 적이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언제 마시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나 당뇨병, 고혈압 환자 또는 약을 복용 중인 사람들은 커피를 마시는 시기와 양을 조절하는 것이 건강 음료와 해로운 음료를 가르는 핵심입니다. 예, 설탕, 슈거. 일반적인 인스턴트 커피 한 봉지에는 약 5g의 설탕이 들어 있습니다. 이는 각설탕 1개 반 정도의 양입니다. 하루에 4잔을 마신다면 20g의 설탕을 섭취하게 되는데, 이는 WHO가 권장하는 하루 최대 섭취량의 약 80%에 해당합니다. 문제는 이 설탕이 정제당이라는 점입니다. 정제당은 체내에 빠르게 흡수되어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노년층의 경우 췌장의 인슐린 분비 기능이 약해지고 세포의 인슐린 민감도도 떨어집니다. 이를 인슐린닌 저항성이라 부릅니다. 그 결과 혈당이 더 높게 상승하고 천천히 떨어지게 되어 당뇨병과 혈관 질환 위험이 증가합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60세 이상 인구 중 약 30%가 당뇨병 또는 당뇨 전 단계에 해당하며, 그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매일 마시는 설탕이 들어간 인스턴트 커피입니다. 두 번째, 프림 식물성 크리머. 식물성 크리머의 주성분은 팜유, 야자유입니다. 값은 저렴하지만 포화지방산 함량이 높습니다. 커피에 부드럽고 고소한 맛을 내기 위해 유화제, 인공향료, 안정제를 첨가하기 때문에 맛은 좋지만 소화가 어렵고 체내에 오래 남습니다. 이러한 지방은 LDL에 나쁜 콜레스테롤을 높이고 HDL에 좋은 콜레스테롤을 낮춰 동맥경화, 고혈압, 심장병의 위험을 높입니다. 물론 하루 1에서 2잔 정도의 적당한 섭취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랜 기간 과도하게 섭취하면 간과 심장이 과부하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세, 카페인. 인스턴트 커피 한 봉지에는 약 60에서 70mg의 카페인이 들어 있습니다. 이는 집중력과 기분을 높이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과하면 불안, 심장 두근거림, 손떨림, 불면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층은 간의 카페인 대사 속도가 60세 이후 약 40%나 감소합니다. 젊은 사람이 카페인을 완전히 배출하는데 4시간이 걸린다면 노인은 8에서 10시간이나 걸립니다. 따라서 오후나 저녁에 커피를 마시면 숙면을 방해하고 수면 부족이 이어져 기억력 저하, 면역력 감소, 호르몬 불균형, 그리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잘못된 커피 습관. 공복에 마시는 커피. 공복 상태에서 커피를 마시면 위산 분비가 과도하게 촉진되어 속쓰림, 위통, 그리고 급격한 혈당 상승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위질환이나 당뇨를 가진 사람에게는 매우 위험합니다. 잠자기 직전에 마시는 커피. 카페인은 체내에서 완전히 분해되는데 6에서 8시간까지 걸립니다. 저녁 식사 후에 커피를 마시면 잠에 들어도 혈중에 카페인이 남아 불면증, 심장 두근거림, 긴장감 등을 유발합니다. 수면 부족이 지속되면 면역력이 약해지고 체중이 증가하며 체내의 혈당 조절 기능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인스턴트 커피를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어떻게 마시느냐입니다. 올바른 방법만 알면 커피 한 잔의 즐거움을 건강한 습관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우선 양과 시간을 조절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루의 인스턴트 커피는 최대 3봉지 이하로 제한하세요. 하루 권장 카페인 섭취량은 약 400mg으로 일반 커피 5잔 정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노년층이나 심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은 이보다 적게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커피는 식후 30분 이내, 특히 아침이나 점심 식사 후에 마시는 게 이상적입니다. 위에 음식이 있을 때는 산 성분이 완화되고 설탕 흡수 속도도 느려지기 때문입니다. 반면 저녁 식사 후나 취침 전에는 피해야 합니다. 카페인은 체내에서 완전히 분해되기까지 6에서 8시간이 걸리므로 늦어도 오후 6시 이전에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실 때는 한 번에 다 들이키지 말고 10에서 15분 정도 천천히 한 모금씩 마시며 심장과 위에 부담을 덜어주세요. 그리고 꼭 물 한 컵을 추가로 마셔야 합니다. 커피는 이뇨작용이 있어 몸의 수분을 쉽게 빼앗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조금 색다른 팁인데요. 누룽지물로 커피를 타보세요. 누룽지물에는 덱스트린이 들어있어 소화를 돕고 천연 항산화 성분도 풍부합니다. 게다가 고소한 향이 커피의 단맛을 중화시켜주기 때문에 설탕섭 섭취량을 줄이면서도 더 부드러운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누룽지 한 숟가락을 끓는 물에 10분 정도 우려낸 뒤 그 물로 커피를 타면 됩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커피에 울금을 약간 넣는 것입니다. 울금에는 커퓨민이라는 강력한 항염 성분이 들어있어 인슐린 민감도 향상, 혈당 조절, 관절 통증 완화 등에 도움을 줍니다. 인스턴트 커피 한 잔에 울금가루 반 티스푼 정도를 넣고 잘 섞어주세요. 약간의 쌉쌀한 맛이 더해지면서 새로운 풍미를 느낄 수 있을 뿐 아니라 항산화 효과도 커집니다. 다만 울금은 위를 자극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식후에 마시고 처음에는 소량부터 시작하세요. 계절에 따라 커피 습관을 바꾸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름철에는 체내 수분이 쉽게 빠져나가므로 시원한 아이스 커피 대신 따뜻한 물과 함께 커피를 마시며 수분을 보충하세요. 겨울철에는 건조한 공기 때문에 탈수가 쉽게 오니 따뜻한 커피와 물을 함께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봄, 가을철에는 일교차가 크고 피로감이 쉽게 쌓이므로 카페인 섭취량을 조금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약물 상호작용입니다. 혈압약, 특히 베타 차단제 얼틸리티 등들은 카페인이 약효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는 믹스커피의 설탕 함량을 반드시 확인하고 인슐린 용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수면제나 안정제를 복용 중이라면 약 복용 6시간 전부터는 커피를 피해야 합니다. 카페인이 약효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항응고제, 예, 와파린이나 칼슘 보충제를 복용 중인 경우 커피가 흡수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2시간 이상 간격을 두세요. 정리하자면 커피를 건강하게 즐기기 위한 3가지 황금 법칙이 있습니다. 하루 3봉 이하 반드시 식후에 마실 것. 이 누룽지, 물이나 울금 같은 천연 재료를 활용해 부작용은 줄이고 이점은 늘릴 것. 3. 약을 복용 중이라면 반드시 의사와 상의 후 마실 것. 이제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7일 챌린지를 소개합니다. 1에서 3일차, 하루 섭취량을 3봉 이하로 줄여 몸이 카페인에 적응하도록 합니다. 4부터 6일차, 커피를 탈 때 물 대신 누룽지물을 사용해보세요. 커피의 쓴맛이 완화되고 속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7째 날, 아침 커피에 울금가루 반 티스푼을 넣어보세요. 색도 예쁘고 간 해독 및 혈당 조절 효과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단 일주일만 실천해도 몸이 한결 가벼워지고 소화가 잘 되며 숙면과 기분 개선 효과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커피의 즐거움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똑똑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한국의 어르신들이 가장 사랑하는 차 4종, 녹차, 홍차, 결명자차, 우엉차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각각의 효능, 올바른 우려내는 법,
그리고 약을 복용 중일 때 주의해야 할 점까지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 기대해 주세요.